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독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무한양태를 잠깐 언급했다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무한양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실체들이 있죠. 개별적인 실체라고 하면 안 되지. 실제라고 해야 되지. 왜냐면 실체는 신이잖아요. 그죠? 개별적인 실제, I입니다. 어이가 아니라. 개별적인 실제들이 신적 구조에서 질서를 갖춰야겠죠. 꽃이라던가, 나무라던가, 바위라던가, 질서 없이, 꽃 위에 뭐 바위가 올라가 있고, 말도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뭐 바위 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흐르는 물이 막 흘러가고 있고, 그런 경우가 조금,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울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은,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생각하실 텐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개별적으로 바위 따로 떼놓고 흐르는 물 하나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뭐 이집트 상형 문자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적 구조 속에서 실제들이 질서를 지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무한양태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래도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무한양태는 직접 무한양태하고 간접하고 나뉩니다. 간접하고 직접으로 나뉘어요. 자, 근데 당연히 직접부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 실제들이 산출될 때, 이 실제들이 구조 안에서 질서를 이루고 산출될 때 어떤 식으로 고찰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간접이냐 직접으로 나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모든 본질들은 단번에 산출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딜레이라던가 지속시간 같은 게 없어요. 그죠? 왜냐면은 신은 그 자체로 순수 현행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순수 현행성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은 어떤 본질을 산출하고 본질 1 나왔다. 그리고 본질 2 나올 거야. 내 본질 1, 신의 본질 1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시간 좀만 지나면 신의 본질 2 나올 거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본질 그 자체에서 한꺼번에 한 번에 현행성으로 산출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모든 본질들이 영원히 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랄까, 그 상응하는 현존, 그 본질에 상응하는 현존들은 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식주체가 파악할 수 있는 인과성의 어떤 무한정한 계열, 일종의 체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현존은 인과성의 무한정한 계열과 체계에서 드러나요. 그렇게 산출되는 걸 우리는 목격할 수 있어. 그죠? 그렇게 산출되어야만 목격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현실화된 개별적인 이러한 사물들이 뭐 어떤 이상한 무한한 뭐 연쇄작용에 의해서 막 인과에 따라서 이제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조합돼가지고, 조합 방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파리 하나가 돋아났는데 그 이파리 하나가 돋아나기 전에 뭐 어떤 식물의 가지가 뭐 2cm 정도 더 자라났고, 2cm 정도 자라나기 전에 뭐 0.35cm 정도 뭐 다른 뭐 돌기가 돋아났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조합이 무한하잖아요. 그죠? 이런 무한히 많은 조합 방식, 이런 산출되는 조합 방식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산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직접 무한양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현존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거예요. 리얼라이제이션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본질이 현존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과정, 즉 이미 현실화된 다른 개별적 사물들이 있겠죠. 이미 현실화돼서 나와 있어. 뭐 꽃, 바위, 나무들 나와 있어. 근데 이러한 사물들이 이제 맥락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간접 무한양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직접 무한양태는 이런 식으로 많은 방식의 조합이 가능케 되도록 작용하는 것이 바로 직접 무한양태고, 간접 무한양태는 본질에 따라 현존돼서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이게 뭐 앞에 나왔다가 뒤에 나왔다가 하는 우리의 눈에 있어서 일종의 인과적인 질서에 의해서 바위가 먼저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 뒤에 꽃이 자라났네? 라고 우리가 인식하죠. 그게 5월달이라서 그런 건가? 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런 인식, 즉 맥락, 이것에 의해서 실현되고 있는 게 간접무한 양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좀 더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노자가 얘기했다시피 뭘로 구성된다고? 육체하고 정신으로 구성되고 있어요. 그죠?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이 뭐라고요? 물질과 사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속성으로부터 변용되는 무한 양태를 우리가 검토해야겠죠? 육체와 정신이기 때문에 물질과 사유 속성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니까 물질과 사유 속성에 변용되는 무한 양태, 물질과 사유 속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무한 양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직접 무한 양태하고 뭐하는 방식이다. 직접 무한 양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적인 산출이 뭐하는 방식? 조직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신의 속성으로서 물질은 어때요? 무한하고 영원하죠. 왜? 속성이니까. 무엇이? 물질이. 그래서 물질 속성에 포함되는 것들은 무한하고 영원하게 나타나겠죠. 물질 속성이라는 속성은 무한하고 영원하니까 그 체계 안에서 계속 나타날 거 아니에요. 무한하고 영원하게. 그러면 물질은 신의 본질을 구성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계 전체의 구성 원리라고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죠. 물질계가 가능한 것, 물질계의 원리는 바로 물질 속성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고, 물질 속성이라는 것은 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물질은 뭐예요? 순수 현행성으로서 제약된다거나 수동적이거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능동적으로 산출되는 거예요. 그죠? 왜? 물질은 속성이라고, 연장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물질 존재 질서죠. 이렇게 표현해야 돼. 물질 존재 질서가 물질계의 원리를 구성하는 그 일종의 하나의 뭐랄까 공식인 거죠. 일종의. 그죠? 그래서 물질 존재 질서에 속하는 양태들, 여기에만 포함되는 양태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활동은 물질의 현행성에 의존한다. 물질이 현행성을 통해서, 순수 현행성을 통해서 산출되는 드러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질 존재 질서가 물질계가 존재하는 원리가 되는 거고, 물질계의 원리에 따라 현행성에 의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수많은 물질 속성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인간의 육체와 같은 것들이 양태로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의 실제적인 토대 위에서 물질적인 존재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되고 있는 거지. 그죠? 실체적인 토대는 뭐예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현행성을 가능케 하는, 그리고 물질적 원리를 가능케 하는 속성이겠죠. 속성. 근데 문제는 물질들의 이러한 물질적인 존재들, 이거를 이제 조직화할 때 어떻게 일어나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꽃 위에 바위가 얹혀져 있고 바위 위에 흐르는 물이 얹혀져 있는 식으로 조직화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무차별한 방식으로 막 난잡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물질이 생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스피노자의 물질 개념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데카르트의 연장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고,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연, 창조신의 원초적인 작용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운동성을 부여받는, 즉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은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데카르트적인 뭐예요? 물질 개념은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라는 것은 속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 산출되는 것들의 조직화의 원리인데, 어째서 물질이라는 것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외부의 어떤 조건이라던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운동성을 통해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이런 게 어떻게 물질이냐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덩어리라는 거지. 덩어리. 연장. 그래서 스피노자는 물질은 무엇이어야만 한다? 즉각적으로
물질은 운동과 정지라는 것을 내포해야 된다. 모든 물질 속성은 운동과 정지라는 것을 내포한다. 즉 운동과 정지는 공존한다.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과 정지는 뭘 하는 거예요?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운동과 정지는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면서 식별 가능한 형태, 누구한테? 우리한테, 인간한테 식별 가능한 형태가 물질 속성이라는 것에 변용되어 나타나는 실제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한 몇 번 더 반복해서 보세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기염을 토할 겁니다. 정말 와, 너무 대단하다. 스피노자는 정말 위대하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운동과 정지는 동시에 뭐 한다고요? 동시에. 갑자기 또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어. 운동과 정지는 물질에 내포되어 있는 거고 물질의 역동성인데 한마디로 동시에 존재하고 상호적으로 뭐 하고 있다고? 식별 가능한 형태를 이루게 한다. 즉 일정한 형태가 물질 속성에 변용해 주어지고 물질 속성의 변용이 실제로서 적용되어 드러나고 결국 드러난 것은 가시성을 지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인식 주체에 의해서, 인식 주관에 의해서 인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무한양태라는 것 중에서 직접 무한양태는 운동과 정지가 되는 거예요. 왜? 직접 무한양태는 양태로서 드러나는 유한양태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일종의 변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고, 이런 원리는 즉 운동과 정지에 동시적으로 공존하며 상호작용해서 형태로서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시성이라는 결과물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물체는 운동과 정지의 일정한 비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비율이다. 자, 모든 물체들, 존재라고 하는 것보다 물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모든 물체들은 운동과 정지의 일정한 비율, 즉 그래서 물질에는 운동하고 정지 말고는 뭐예요? 다른 변용이라는 것은 없다. 오로지 물질에게 존재하는 변용은 운동과 정지라는 직접 무한 양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만이 변용을 통해서 가시성으로 드러나도록 이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디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바로 신의 속성인 물질 속성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거겠지만 우리 인식 주관에 의해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동기화되어서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의 운동만 있거나 그냥 무한하게 운동만 계속하는 거야. 정지는 안 해. 그리고 정지만 있고 운동은 없어. 그러면 어떤 개별적 사물도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만 있어도 안 돼. 정지만 있어도 안 돼. 둘 다 있어야만 개별적 사물이 생겨날 수 있다. 물질 속성으로부터, 신의 본성으로부터, 변용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개념이 어째서 가능한가? 바로 운동과 정지가 동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동과 정지는 직접 무한 양태이고 개별적 물체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생성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개별적 물체들의 생성 원리가 바로 운동과 정지라는 직접 무한 양태다. 그러면 직접 무한 양태는 생성 원리인 거겠죠. 물질 속성을 통해서 그걸 부여받은 것들이 생성될 수 있는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합들이라든가 변형이라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직접 무한 양태인 운동 정지로부터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과 정지는 그것을 제한하는 게 없어요. 왜? 운동과 정지는 서로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비율로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비율과 정지 비율의 배합에 의해서 농축도의 차이, 농도의 차이, 분할된 비율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것을 뭐 따로 제한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던가 이런 건 없다. 정지를 제한하는 운동 말고 외부의 자극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그런 건 없다라는 거겠죠. 정지 말고 운동 말고 또 다른 무한 직접 양태가 존재해서 운동과 정지를 불가능케 하는가? 그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상태의 다른 물체를 제한한다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비율로서 더 운동하는 비율이 정지하는 비율보다 높으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제한해가지고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겠죠.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개별적 물체 운동의 변화지 자연 전체에서 변화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직접 무한 양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뭐라고요? 개별적인 물체, 즉 양태에서의 변화인 거지, 이것을 확장시켜가지고 자연 전체, 신 전체에서의 변화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거는 물질 속성에 속하는 것들의 원리인데 이거를 뭐 일반화시켜가지고 신의 본질로서 이거를 뭐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스피노자 철학이 안 맞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물질의 활동은 일종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라고 하기보다도 스피노자는 제한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자기 구조화로 얘기해야 된다. 물질의 활동성은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조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화하는 거야? 운동 비율로 구조화한다든지 정지 비율의 우세로 구조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조화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 운동과 정지는 제한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의미인데 한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무한히 일어나거든. 또 이러면 또 이제 개별적인 존재들에게 있어서 정지는 뭐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거 아니에요? 무한하죠. 그것이 비율로서 작용하고 자연 전체에 일반화되지 않고 수많은 어떤 동기화적인 것을 통해서 변용으로서 계속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운동과 정지 무한한 거죠. 무한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운동과 정지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물질 속성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무한 양태로서의 운동과 정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해버린다면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활동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돼요. 물질이 활동적이지 않으면 지금 수많은 일어나고 있는 속성에 따른 동기화의 이러한 과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속성으로서 물질이라고 얘기했죠. 신의 속성으로서 물질은 신의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을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전 영상에서. 그죠? 그리고 물질의 그러면 직접 무한 양태인 운동과 정지라는 것은 뭐 어떻다고요? 무한한 거죠. 왜? 물질의 직접 무한 양태인 운동 정지는 신의 속성으로서 물질이라는 것의 뭐예요? 본질 표현이거든. 본질 표현이 무한한 것의 본질 표현인데 무한한 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신의 속성의 물질은 신의 무한한 본질을 표현하는데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이 직접 무한 양태인 운동과 정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운동과 정지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제한적이지 않다, 무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물질의 이러한 변용 표현되는 거죠. 물질의 변용이라는 게 표현되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의 변용이 표현돼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무한하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스피노자의 철학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제 유튜브 구독하고 보실 정도면 제가 또 중간에 또 헛소리는 아니지 이런 얘기 또 중간에 섞는데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뭐랄까 이런 지적 인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이해 못할 수가 없어. 조금만 시간을 기울이고 노력하면은 이해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직접 무한양태의 개념 말씀드렸고, 신적 산출의 개념을 종합을 해서 말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간접 무한양태 들어갈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하면 C는 운동 정지라는 직접 무한 양태를 통해서 무한히 많은 물질적인 뭐라고 있는 거예요? 조직들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질적 조직을 부여해요. 그래서 C는 운동 정지라는 무한 양태, 직접 무한 양태로 물질적 조직을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뭐한다?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무한한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줄기에 돌기 돋아나고 2cm, 0.35cm 말씀드렸잖아요. 좀 전에. 그죠? 그런 무한한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부여한 어떤 그런 성질들이 변용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C는 이러한 물질 질서에서 자신의 물질적인 변용을, 물질 질서에서 물질의 이러한 변용을 표현하고 있는 뭐예요? 내적 원인이다라는 거죠. C는 내적 원인이자 자기 원인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변용이 우리에게 파악될 수 있게 해주는, 무한히 많은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내적 원인이 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이제 물질 속성으로부터 변용되는 직접 무한 양태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얘기하겠어요? 사유 속성으로부터 변용되는 직접 무한 양태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하겠죠. 뭘 얘기할까요? 바로 간접 무한 양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